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지금 현재 시간 9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3D 낸드 관련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잘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소재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반등이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오르다 보니까 따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장비사들의 이제 주요 임원들을 모아놓고 연례회의죠. 연말회의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3D 낸드 혹은 낸드 이쪽 분야는 좀 다르다라고 봐요. 이미 고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까졌죠. 특히 테스 같은 종목은 삼성전자 이 낸드 플래시 쪽 관련주로서는 대장주입니다. 주도주이자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유니테스트죠. 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터닝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1분기나 2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 개연성이 디램보다 더 먼저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고량을 많이 축소해놨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와 플러스 알파로 이 재고량 줄어든 이 재고량, 공급량, 생산량을 줄이면서 줄여놓은 이 재고량을 채우는 그러한 흐름까지 염두에 둔 그러한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은 대장주들 한번 좀 볼게요. 뭐 제가 그 이미 테스트는 올려드렸어요, 그죠? 예, 근데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낸드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당시에 3D 낸드에 대한 기대감. 이 거품까지 꺼져버리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테스보다는 덜했어요. 덜하다 보니까 하락폭도 좀 적었지만은 오른 것도 적기 때문에 하락폭도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어차피 테스나 유닛 테스트나 결국엔 오른 만큼 빠진 건 똑같거든요. 근데 반등폭을 보면 유닛 테스트가 먼저 튀었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먼저 튀었어요. 즉 그런 면에서 이제 냉정하게 시장은 이제 거품을 뺀 그러한 시각으로 이쪽 관련주들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디램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죠. 디램과 OLED, 그 다음에 낸드 쪽까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주, 그쪽을 갖다가 포커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주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엔 뭐죠? 결국엔 결국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예. 그, 그, 뭡니까, 장비주들의 흐름을 갖다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소재주보다는 장비주들이 조금 더 탄력이 좀 세다 보니까. 일단 소재주를 좀 보면요. 가장 탑픽은 하나케미칼, 죄송합니다. 한솔케미칼이죠.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케미칼 종목 중에서 예전에 제가 한솔 케미칼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작년에. 근데 너무 안 가고, 그리고 또 너무 더디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이런 거는 좀 제외하는 게 맞겠다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거든요.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보다는 하나 머티리얼즈, 소재를 볼 때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솔브레인도 있긴 있지만은, 반동폭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낸드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한솔 케미칼,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특히 하나 머티리얼즈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봐요. 원래 장기선에서 이 위에서 존재하는 하나 케미칼을 우선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 케미칼을 우선해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 수급이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함께 장비주들을 보면은 당연히 유닛 테스트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가 먼저.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좀 여유로운데 따라붙는 SK 하이닉스가 뭡니까?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의 유닛 테스트가 조금 더 큰 수혜를, 더 빠른 수혜를 받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이제 TCK가 있죠. TCK도 마찬가지입니다. TCK도 당연히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고, 원희 QNC는 반도체 쪽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D램과 낸드 양쪽 다예요. 양쪽 다라는 점에서 좀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짝 와닿는 그러니까 딱 봐도 TCK랑 원희 QNC랑 TCK랑 원희 QNC랑 딱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아 봐요. 딱 봐도 그냥 TCK죠. 그리고 TCK보다 유닛 테스트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이거는 당연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든 뭐든 간에 자, 저점이 얼마죠? 이거 지금 9,500원 정도죠. 9,500원. 자, 여기 보면은 15,400원. 거의 60% 올랐어요. 60%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또한 보시면 만원에서 얼마입니까? 17,000원, 1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80% 올랐어요. 80%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TCK죠. TCK 또한 35,000원에서 뭡니까? 35,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즉, 그러면서 장기선의 가장 끄트머리, 얘는 지금 뭡니까? 부분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죠. 부분 역배열일 때는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고 튀어내려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니까 또 얘네들이 움직이죠. 마찬가지고요. 쉽게 넘을 수 없는 자리일 수 있어요. 180일선은. 그러니까 즉 조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다가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이런 종목을 갖다가 볼 때는 보통은 60분 봉에서요. 기다렸다가 잡는 게 나아요. 기다렸다가 여기를 이게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 중요한 선이 있을 때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위에까지 돌파해놓고 위에서 조정을 받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두 개 다 뭡니까? 조정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잡고 위에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은 위에 올라가서 조정 받을 때 60분 봉을 보고 매수 자리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안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죠. 여기서 조정이면은 결국엔 뭐다?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또 60분 봉을 보면서 매수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즉, 한 템포 쉬었다가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상승률이 40에서 60% 그리고 60%를 넘으면요. 보통 80에서 12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닛 테스트 보세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60% 정도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뭐가 있죠? TCK인가요?
TCK 같은 경우 35,000원에서 6만원. 이것도 비슷하죠. 그렇죠? 다만 하나 머티리얼즈는 조금 더 셉니다. 만원에서 18,000원 80%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양쪽이죠. 예, 양쪽입니다. 양쪽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소재 공급,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해서 뭡니까? 예, 하나 머티리얼즈는 추가적인 상승 120%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좀 더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예, 유닛 테스트보다는. 그런데 높아도 결국에는 한계치예요. 한계치. 예, 자꾸 뭡니까? 여기만 보면서 이거 돌파해 줄 거야. 낸드만 살아나면은 돌파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정 받을 땐 조정 받는 거예요. 조정 받을 때 조정해서 뭡니까?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하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잡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해서 이런 종목들은요, 실전 쪽이긴 하지만, 그리고 차트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 템포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저점에서 일단 40에서 60 혹은 8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요, 쉽게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이들 고점에서 잡아요. 예, 보면요, 저한테 진단 요청하는 것들 보면은 밑에서 이미 몇 프로예요? 3, 40%에서 많게는 한 7, 80%, 100% 오른 종목을 위에서 잡은 다음에 떨어진다고 이제 진단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요거 공식을 저 같은 경우 그냥 이거 저점 대비해서 60% 올랐네. 아이, 조정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오르면 그건 내 종목 아니야. 어차피 80에서 120에서 조정 나올 거니까. 이때 조정 나올 때 뭡니까? 마지노선 잘 잡고 그리고 매수 대응하면 돼. 단 그게 어디죠? 장기선 부근에서만, 장기선 아니나 장기선 부근에서만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렇게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예, 반도체보다는 3D를 먼저 보자. 3D 낸드 쪽을 좀 먼저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오른 테스트보다는 올라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유닛 테스트, 하나 머티리얼즈, TCK를 보는 게 맞고, 그러면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세니까 얘네들을 보는데, 그러면 왜 유닛 테스트와 TCK가 세냐? 뭐 TCK는 삼성이기도 하지만 유닛 테스트가 테스트보다 더 세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느긋하지만 SK 하이닉스 리포트나 이런 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언론사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즉 따라잡는 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확실하게 2위 쪽으로 굳혀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다른 데보다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니티스가 먼저 오르는 거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이 업황이 개선되려면 테스가 이제 무게중심을 딱 잡으면서 움직이겠죠. 마치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OLED에서 먼저 막 올랐잖아요. SFA보다. 근데 SFA가 나중에서야 무게중심 딱 잡고 꽉 잡아주죠. OLED. 그죠? 관련주들을 딱 잡아줍니다. 무게중심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또 다른 테마 혹은 실전 종목에서 좀 보도록 하고, 이거 하나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유닛 테스트, 뭐 TCK, 테스 이런 종목들은요, 꾸준하게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보면서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차트 설명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